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열흘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당진시 신평면 37.9도를 최고로 태안 36.7도, 대전 35.8도 등을 기록했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 환자는 170명에 육박했고 폐사한 가축은 48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이 많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에서 55살 A씨가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금산군 부리면 금강 인근에서 다슬기를 잡던 65살 최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피서철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수만 북부 만 안쪽 해역에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나타났다며 어민들에게 양식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인 상태를 말하며 양식장을 덮치면 어패류가 호흡곤란으로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천수만 해역은 지난 26일 최고 수온이 28도를 넘어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는데요. 민선 7기 대전시는 이 문제를 신고리 오육호기처럼 공론화위원회에서 해결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어려움이 첩첩산중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핵심은 민간 자본으로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공원을 개발하려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혔고 3수 끝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계속된 갈등에 대전시는 시민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시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진행해왔습니다. 불과 석 달여 만에 이 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존중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들을 존중하겠다고 했듯이 그 방식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이번 주 첫 회의를 합니다. 기존 민간협의체는 활동을 접었고 이 과정에서 불통 행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2억 원 넘게 들여 진행하던 기존 여론 수렴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또 결과를 잡음 없이 관철할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찬반이 첨예한 만큼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우선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오히려 설명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로 방식이 바뀌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결론은 9, 10월로 미뤄졌습니다. 대전시는 6개 공원 7곳에서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허태정호의 갈등 해결 능력은 물론 민간 특례 사업 전체에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6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멈췄습니다. 연구원은 하나로 내부에 정지봉 하나에 이상이 생겨 하나로가 자동 정지됐다며 자체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과 방사능 노출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나로 가동 중단의 구체적인 원인과 연구원 측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재가동까지는 최소 2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나로 연구로는 지난 2017년 12월 원자로 수조 표면에 방사선 준위가 올라가 수동 정지됐다가 지난 5월에 재가동되는 등 1995년 첫 가동 이후 크고 작은 가동 중단 사태는 150여 건에 이릅니다.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있는 라돈 매트리스 17,000개의 처리 방안을 놓고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애초 현장 해체를 놓고 송악면 고대 1, 2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지만
고대 1위와 한진 1 주민 100여 명이 다시 반발하고 나서 결국 해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반면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있는 매트리스 2만 4천여 개는 주민 동의를 받아 내일부터 현장 해체하기로 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시의회 의원 등이 내일 해체 작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부선 천안 아산역과 광명역 사이에서 통신장애가 일어나 이 구간을 지나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20여 대가 수시간 동안 지연 운행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고속열차 통신선은 1시간 반 만에 복구했지만 사고 발생 5시간 가까이 지난 자정을 넘겨서야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세종에서 발생한 제지공장 창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는 화재 당시 창고 안 리튬이온 배터리 2천여 개가 불에 타면서 손실이 컸다며 창고 신축 공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최초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된 지 17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전에 나선 이해찬 의원을 돕기 위해 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5일 조상호 전 비서실장을 정책특보로 임명했지만 조 특보는 지난 22일 사직서를 내고 이 의원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